자, 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경전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.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. 애도 기간 중이어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한 건 없고요. 국민께 송구스러운 모습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당 간의 논의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고 정청래 대표의 발표는 합당의 제안이며 시작에 불과합니다. 예,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에는 좀 정쟁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 합당 얘기가 조금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에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뭐 미략설이니 기획설이니 막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면 안 되죠. 시컷 해가지고 이제 네. 민주당이랑 이제 여권 얘기도 좀 해봐야겠어요. 저는 뭐 어떤 국무위원이 텔레를 보냈고 예. 어떤 국회의원이 보냈냐 이런 지연 말단적인 문제보다 네.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예.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집권 초의 합당론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.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점이 겹쳐요. 예. 잘 아시겠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과 겹쳐서 굳이 시너지가 크게 날 것 같지 않습니다. 물론 네. 선거 앞두고 연대연합하고 합친다는데 뭐 그런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명분보다 약간 고민해야 될 대목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권력이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예. 조국 대표의 조기 복귀 합당은 곧 잠재적 대권 주자의 잠룡들의 난립을 말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년 차 접어들어서 채 1년도 안 됐는데 미래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이고요. 예. 두 번째는 안 그래도 180석 합쳐서 180석인데 예. 지방선거까지 합쳐서 싹쓸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보다는 호남하고 수도권은 민주당도 해볼 만한 곳인데 네. 굳이 양을 더한다고 해서 큰 질적 변화가 없는데 뭐 영남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시너지가 있으면 모를까.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야 이건 너무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닌가라는 견제론이 작동할 경우에 의외로 네.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스윙보터가 많은 서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. 한쪽이 쏘올리는 것을 좀 막아야겠다고 하는 묘한 균형 논리 때문에 자칫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선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아마 합당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, 절차와 방법, 시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닌가. 본질은 전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도움되는가 안 되는가인데 이번 지방선거 전보다는 총선 전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더 적절하지 않았나. 뭐 그런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예, 지금 뭐 민주당과 혁신당 내에서 나오는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이 합당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는 거냐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. 함께 좀 보실까요?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해봤더니요. 국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한 40%, 좋게 본다는 입장이 한 28%로 안 좋게 본다는 쪽이 더 많이 나왔고요.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하는 쪽이 48%, 반대하는 쪽이 30% 이렇게 나왔어요.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도 찬성을 한다. 이런 입장이 조금 더 많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계세요?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봐요. 예.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일종의 약간 중도 균형의 입장은 조국혁신당이 더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린 거거든요. 조국혁신당이 가장 진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온건 중도적으로 보였는데 네. 이제 이 두 당이 합당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누렸던 정치적 지위와 효과를 사라지게 된 거예요. 예. 그러다가 180석에 거여라는 일종의 심판 기제가 이번에도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합당하는 건 당 내부에서는 일종의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효과를 볼 사표, 그러니까 몇 가지 표, 2, 3% 득표라더라도 그게 사표가 될까 봐
그걸 오히려 우리가 여권이 가져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소탐대실이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오히려 구도 싸움에서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지적이 하나와 있고 민주당도 이제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이 점에선 정치적으로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네. 또 하나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말이야 우리 표에 민의 왜곡을 하는 거 아니야? 총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줬어? 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고 예. 그다음에 민주당 내 지지층 쪽에서도 약간 합당 반대가 좀 수치가 있고 거꾸로 조국혁신당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합당 찬성이 더 많아요. 예. 이런 점들이 보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어디 가도 우리는 어차피 겹방살이 신세하는 것보다 그냥 큰 집에 합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선택인지 예.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아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합당이 되겠습니까? 합당은 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예. 명분이 있잖아요. 원래 한 집안에서 나온 한 뿌리잖아요. 그리고 뭐 정치적 지향점도 비슷하고요. 특히 저번 대선에서 후보자를 안 냈잖아요. 그만큼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정권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를 바로 사면했죠. 그런 것까지도 봤을 때 명분은 있다. 같은 정당이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예.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왜 지금 하지?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지금 방금 서양호 평론가께서도 차라리 총선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렇죠. 말씀하셨으니까요. 근데 이제 왜 지금 하지 했을 때 일단 실익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예.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잘 될 상황인데 혹시 조국혁신당과 이렇게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이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좀 더 경계를 해서 보수도 이렇게 통합으로 간다거나 네. 또는 이제 뭐 민주당이 다 이기겠네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2% 3%를 가져왔는데 정작 투표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걸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. 예. 부울경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. 다만 사람이 자기 편하고 자기 유리할 때 합당하면 네. 그것도 좀 이기적이죠. 지금 때는 좀 이르지만 아니 서로 잘 되려고 그렇죠. 합당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네. 나중에 보자면 향후 뭐 미래 권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안 좋다라고 하시지만 대통령이 중심축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대통령 후보 작감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네.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.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를 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후발 주자들이 돋보이죠. 근데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도 있고 또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잠재적 후보군이고 예. 뭐 김민석 총리도 있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있고 후보군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잘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당하게 견제와 균형을 시켜서 예.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이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그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합당한 명분은 있다. 이 명분을 정택래 대표께서 앞으로 최고위원이나 예. 당원들께 잘 절차적으로 의견을 묻고 이런 절차들을 잘 거쳐 나간다라고 한다면 합당은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이번 지방선거에 당장에 득이 될 것이 아니면 왜 하필 지금 합당 논의가 나오는 것일까? 이 합당에 대해서 실익은 조금 다들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는 나오거든요.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략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. 미략이라는 게 뭐 엄청난 그야말로 대단한 것을 골방에서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전청래 식이 대표와 조국 대표 측은 다 뭐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죠. 반발을 미략에 하고 대해서 있습니다. 동의를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만은 네, 네. 이거는 그 미략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.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거 분명히 언론사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찍는 겁니다. 이것은 우리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에서도 금방 알고요.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.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에서 이 주식 투자해서 걸린 게 다
금방 누군지 아는데도 이번에 공개된 텔레메시지는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. 아마도 총리라고 추정이 되는 김민석 총리라고 추정이 저는 되는데요. 그리고 이 받는 사람도 모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알겠죠. 저는 이해찬 이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 주부터 더 시끄러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틀림없이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요. 예.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묻는다면은 조국 대표가 먼저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.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물은 것이죠. 왜?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요. 이른바 1인 1표제로 명분 싸움에서 일단 한 수 접어들고 가는 정청래 대표가 15만 표로 추산이 되는 이 조국 혁신당의 그런 그 표, 이것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친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뿌리가 문재인 정부 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.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대기업이라면 조국 혁신당은 그 협력업체 정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도 바로 이번에 이 덥석 합당 논의를 할 때 청와대에서도 부인하는 것을 왜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이해가 딱 맞았다.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큰 반대 목소리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학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의 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뭐 미락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모두 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.